요즘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죠. 지난 몇 년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분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그 여정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 숫자 하나로 시작해보죠. 843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팬데믹 기간 딱 1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주식 계좌 수입니다. 네, 843만 개요.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이건 거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 분들은요,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투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이분들의 특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신규 투자자의 28%, 그러니까 거의 3명 중 1명이 20대고요. 더 놀라운 건 무려 77.4%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젊고 더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세대가 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거죠. 그럼 이 새로운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장비를 들고 이 험난한 시장에 뛰어들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앱,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투자 원칙들이요. 요즘 나오는 트레이딩 앱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신한투자증권의 가이드북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건 전문가 수준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복잡한 차트부터 실시간 데이터,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체결되는 주문까지 말 그대로 내 손안의 트레이딩 룸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최첨단 기술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투자 관련 글에서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길게 봐라. 기술은 속도를 말하는데 마음가짐은 인내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뭔가 흥미로운 대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앱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신한증권 가이드를 보면 눈에 띄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실시간으로 내 수익과 손실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가이드에서는 이걸 두고 데이 트레이더에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상 계속 들여다보면서 짧게 자주 거래하라고 부추기는 기능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다시 등장하는 핵심 원칙. 감정은 투자의 가장 큰 적이다. 느껴지시나요? 한쪽에서는 속도와 즉각적인 반응을 위한 도구를 쥐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함과 인내를 가지라고 말하는 이 미묘한 긴장감.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쵸. 진짜 어려운 싸움은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 차트가 아니라 바로 투자자 내면의 심리 게임에서 벌어집니다. 투자 심리에 관한 한 책의 서평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목표는 자주가 아니라 잘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원칙은 이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데이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20대 신규 투자자들의 하루 평균 거래 회전율이 무려 16.9%예요. 전체 시장 평균이 1.4%인 걸 감안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치죠. 잘 하기보다는 자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심리 서평에서 경고하는 또 다른 무서운 함정,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운 좋게 추세를 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지만 분위기가 바뀌는 그 순간 대부분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함정이 실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59%, 전체 개인 투자자의 59%가 딱 3개 이하의 종목만 가지고 있었대요. 이건 분산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어쩌면 소수의 인기 주식에만 다 같이 몰려드는 군중 심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감정적인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나온 접근법이 바로 이겁니다. 퀀트 투자. 감정을 아예 빼고 숫자로만 승부하는 거죠. 퀀트 투자, 말이 좀 어렵죠? KB자산운용의 자료에 따르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 같은 주관적인 판단 대신 철저하게 데이터와 통계 규칙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감정을 투자 공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KB자산운용에서는 이 콘트 투자를 아주 명확한 4단계로 설명합니다. 먼저 이런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가설을 세우고 관련 데이터를 싹 모아서
그 전략이 과거에도 통했는지 시험, 즉 백테스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실전 매매에 들어가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로만 접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KB 자산운용 자료에서도 과적합 같은 함정을 경고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 데이터에는 기가 막히게 잘 맞는데 정작 미래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너무 과거에만 최적화된 전략을 만들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신규 투자자들의 실제 성적표는 과연 어땠을지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성적표입니다. 거래 수수료 같은 비용을 다 빼고 나니 신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2%였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전체적으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돈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60%. 신규 투자자 10명 중 6명이 결국 손실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절반 이상이 돈을 잃었다는 거죠. 와,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데이터를 보면요. 투자금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그냥 완전히 갈려버렸어요. 1,0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 있죠. 이분들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3.3%입니다. 손실을 본 거죠. 반면에 1억 원 이상 투자한 분들은 평균 플러스 20% 수익을 냈어요. 이 차이 엄청나지 않나요? 결국 자본이 적고 또 거래를 자주 했던 투자자들이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게 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긴 여정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강력한 도구, 그리고 언제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접근성,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원칙, 전략,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질문이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한번 해보셔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략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앱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